음, 어, 아이고. 오늘은 매개 효과랑 조절 효과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들고 오게 됐고, 저는 박사과정 이혜림이라고 합니다. 먼저 매개 효과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조절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매개 효과는 논문 보시다 보면서 이런 모형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매개 효과가 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독립 변수랑 종속 변수 간의 직접적인 관계 외에도 이제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이게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매개 효과 분석은 이제 독립 변수랑 종속 변수 사이에 M이라는 매개 변수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분석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매개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X랑 Y의 관계를 먼저 고려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단순히 X와 Y반의 관계 말고 다른 제3의 변수, M이라는 변수가 들어갔을 때 내가 보려는 변수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는 게 매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매개 변수에서 알아야 될 개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제 매개 분석 결과를 몇 개 보시면 토탈 이펙트랑 다이렉트 이펙트랑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먼저 다이렉트 이펙트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희가 보려는 X랑 Y, 그러니까 중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말하게 되고, 이제 X랑 매개 변인을 같이 넣은 다중회귀 분석의 경우에는 이거를 매개 분석으로 볼 수 있는데, 이 X와 M이 동시에 들어갔을 때의 X의 영향력을 C 프라임, 그러니까 다이렉트 이펙트로 볼 수 있고, 간접 효과는 M이랑 X가 동시에 Y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건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A 곱하기 B로 볼 수 있겠죠? A와 X와 메디에이션이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A 곱하기 B로 볼 수 있고, 직접 효과의 경우에는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지만 X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만 보는 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개 효과 분석에서는 이 간접 효과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매개 효과 분석에서는 이 A, B가 유의한가 이거를 보는 게 가장 핵심이고, 그래서 또 토탈 이펙트가 나오게 되는데, 토탈 이펙트는 직접 효과랑 간접 효과를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림에서는 C라고 나오는데 그림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C 프라임하고 A, B를 더한 게 C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게 토탈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매개 분석을 보다 보면은 완전 매개랑 부분 매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아마 연구들이. 뭐 컴플리트 메디에이션은 뭐 메디에이션이 없을 경우에, 메디에이션 베리어블이 없을 경우에 X는 영향력이 죽는다 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파셜 메디에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게 되는데, 이게 조금 헷갈려서 제가 다른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를 보시면은, 자, 완전 매개는 매개 변인이 없으면 X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완전 매개는 사실 저희가 통계 분석을 했을 때 거의 나타나는 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사회과학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도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이제 X랑 메디에이션 베리어블이 같이 포함된 모델에서 X랑 M의 관계가 먼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이제 X의 효과가 X만 있는 모델에 비해서 값이 작으면 매개 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다시 설명하면은 X랑 M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변수가 두 개인데도 불구하고 X 하나만 들어갔을 때보다 X의 영향력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M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 M 베리어블이 매개의 변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M의 포함된 모델에서 X의 값이, X가 완전 죽어버린다,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면 완전 매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X만 넣은 회귀 모형에서 XM을 동시에 넣은 모델보다
그러니까 x 하나만 들어갔을 때보다 xm이 들어갔을 때가 x 하나만 들어간 게 더 값이 커야 되는데 m이 다 잡아먹어서 x가 0이 되니까 xm을 매개 변수로 볼 수 있고 이럴 경우에 x가 0이 됐기 때문에 완전 매개됐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이제 간접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x가 m이랑 동시에 들어갔을 때 x의 값이 0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0보다 큰 값이 나오면은 부분 매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매개는 이제 매개 변인이 없어도 그러니까 매개 변인이 같이 들어가도 x가 완전 죽지 않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매개 변수가 포함된 상태에서 독립 변수가 x가 y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할 때를 우리는 부분 매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회귀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고 구조 방정식 모형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회귀 분석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스텝 첫 번째는 내가 보려는 변수랑 그러니까 x랑 y의 관계를 단순 회귀 분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x랑 메디에이션 분석 리그레션을 해주고 세 번째는 x와 m을 동시에 놓고 리그레션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멀티플 리그레션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간접 효과가 유의한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총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낸 캐니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사실 지금은 많이 쓰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은 1번하고 2번은 별로 달라져도 순서가 달라져도 상관은 없어요. x랑 y의 관계가 유의해야 되고 x랑 m의 관계가 유의해야 되고 m이랑 y의 관계가 유의해야 되는데 이 m이 추가된 모델에서 이제 x만 있는 애들보다 xm이 들어갔을 때 모델이 x의 코가 더 작아야 된다라는 가정이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설명드리는 소벨 테스트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소벨 테스트는 회귀 분석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을 이용해서 Z 검정을 해가지고 이게 유의한 값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인데 이제 간접 효과 통계적 유의성을 이제 그 표준오차 비율 그러니까 일종의 검증 통계치 Z값을 이용해서 쓰는 건데 이 Z값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고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게 1.96보다 크면은 간접 효과가 유의 수준 5%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데이터라는 게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요즘에는 소벨 테스트보다는 부트스트랩을 쓰는 게 거의 정립이 됐고 매개 효과 검증을 하실 때는 부트스트랩 방법을 통해서 이 간접 효과가 유의한지를 알아보시는 게 가장 최신의 방법이고 가장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트스트랩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부트스트랩은 매개 분석뿐만 아니라 머신러닝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표본수가 되게 많으면 그냥 소벨 테스트를 해도 신뢰할 만하다고 연구 결과가 있긴 한데 그러나 대세는 부트스트랩이기 때문에 매개 효과 검증을 하실 때는 부트스트랩 방법을 쓰시는 게 훨씬 좋고요. 일단 부트스트랩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여러 개의 샘플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샘플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 각 샘플에서 내가 하려는 분석 방법을 다 시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리그레션을 해서 이 모델이 유용한지를 보고 싶다 하면은 그냥 오리지널 데이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복원 추출해가지고 샘플을 한 1000개 정도 만들어요. 그래서 그 1000번 시키는 거예요, 분석을. 그래서 1000번을 넣게 되면은 다 샘플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조금씩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결과들을 총 합쳐서 신뢰 구간을 구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값이 이 안에 들어가면 유의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단순히 한 번만 하는 검증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이 부트스트래핑을 하게 되면은 여러 번 되게 많이 여러 번 뽑기 때문에 이제 그 정규성 가정이 만족이 안 돼도 부트스트랩으로 충분히 그거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부트스트랩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간접 효과를 어떻게 검증하는지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00개로 이루어진 샘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100개, 100명이라 할게요. 100명으로 이루어진 샘플이 있어요. 저희가 데이터를, 100명의 데이터를 모집을 했어요. 근데 1000번을 복원 추출해가지고 1000개로 이루어진 무작위 표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을 뭐 1000번을 만들었다고 쳐요. 그럼 1000개를 하겠죠? 1000개의 샘플이 구해졌을 때 그 1000개에서 저희가 매개 분석을 다 하는 거예요. 1000개의 샘플 각각에 맞춰서. 그럼 꼭 1000개의 간접 효과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어, 범위가 좀 정해지겠죠? 누구는 0일 수도 있고, 누구는 1일 수도 있고, 누구는 0.5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값이 쭈루룩 0부터 1까지라고 했을 때 0인 사람, 0인 모델이 있고, 0.1인 모델이 있고, 0.2인 모델이 있고, 이렇게 쭈루룩 나올 텐데, 이 값을 쭉 정렬을 한 다음에 쿼타일로 잘라요, 그냥. 뭐 25번째 값, 75번째 값,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신뢰 구간 안에 0이 포함이 되지 않으면 내가 세운 모델이 간접 효과를 보는 모델이 맞다라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신뢰 구간이 0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0이 될 경우에는 어, 간접 효과가 0이라는 것은 결국 매개 효과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개 효과를 볼 때 부트스트랩에 0이 들어가면 안 돼요. CI에 0이 포함이 되면 안 되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값은 되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지만 뭐 5.5에서 내 신뢰 구간이 5.5에서 10으로 나왔다. 그럼 이렇게 유의하다고 볼 수 있지만 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라고 신뢰 구간이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가운데 0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유의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부트스트랩 방법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 조절 효과는 매개 효과에 비하면 되게 쉬워요. 그냥 매개 효과라고 저희가 이제 사회과학 연구를 하다 보면은 조절 효과를 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조절 효과는 사실 별건 아니고 인터랙션 항을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분석을 할 때. SPSS에서는 곱하기 항을 만들어가지고 뭐 평균 중심화 해주고 뭐 이래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SPSS를 안 써서 그냥 굳이 그걸 가려우진 않았고 그냥 저희가 아노바에서 인터랙션 항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왼쪽 모형처럼 논문에서 그림을 그리지만 사실 오른쪽에 있는 스태티스컬 모델처럼 저희가 사실 통계 분석에 넣게 되죠. 그래서 X랑 뭐 조절 효과 변수랑 이거를 상호작용 항을 넣게 되면은 이 상호작용이 유의할 경우에 내가 보려는 변수가 이 X를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아노바나 리그레션 배울 때 상호작용 해석하는 걸 배우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상호작용 항이 유의할 때는 주효과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X랑 M이랑 X 곱하기 M 항이 있을 때, X 곱하기 M 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p-value가 0.05 미만으로 나왔다면, 저희는 X랑 M을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X 곱하기 M이 유의했다라고만 쓰시면 되고, 그것에 대해서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X랑 M의 주요 효과는 굳이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효과를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각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써주셔야 되고, 아마 논문들은 다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했기 때문에 논문이 나온 거라서 주효과만 있는 것만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거를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논문 작성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고요.